네,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복귀가 하는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그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 현재 그 집무실로 이제 이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한 3년 7개월 만에 이제 다시 청와대로 이제 복귀가 이루어진 거고요. 뭐 이사는 25일 정도까지 뭐 일단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 관전은 아마 수리를 좀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이제 청와대 내 경내에 있는 관저로 이사를 하는 시기는 뭐 내년 1월 중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제 개방이 돼서 많이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그렇게 전면 개방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렇게 뭐 전체를 다 경내 전체를 둘러보는 건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개방을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청와대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방 이후에 이제 이제 초대 대통령 때부터 이제 사용을 해온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 이전부터 이제 이곳이 이제 관저로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뭐 여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선 총독 관저로 활용됐던 바가 있고, 네. 또 미군정 시절에는 이제 하지 중장의 관저로 또 사용이 됐고,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제 여기 초기에는 이름이 이제 경무대로 붙여졌다가 이제 청와대로 이제 바뀌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건물 이제 기와가 이제 푸른빛이다 보니까 청와대로 이렇게 이제 불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간으로서 상징적인 그런 장소로 이제 여겨져 왔고, 1948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사용이 되다가 잠시 국민에게 개방됐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와대의 구조 자체가 소통에 장애가 된다 이런 지적이 여러 번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한 국정 공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뭔가 방안도 마련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가 사실은 이제 그 뭐 약간 구중궁궐 같다, 이제 이런 평가를 과거에도 이제 많이 받았었죠.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참모진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집무공간하고 그 비서관들, 보좌관들하고의 공간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제 수시로 소통이 이제 가능한 그런 구조인 반면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이제 집무실로 전통적으로 쓰여온 그 관저, 본관 건물하고 보좌진들이 이제 활용하는 이제 여민관이죠. 현재 여민관. 네. 그 사무동하고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네. 뭐 이제 500m 이상 되니까 이제 걸어가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이제 또는 이제 대통령이 참모진들하고 뭔가 급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동을 방문하려고 해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민관에도 이제 뭐 몇 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실장급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공간에 대통령 집무실을 따로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본관 건물보다는 주로 여민관에 머물면서 또 수시로 이제 그 참모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세종시에 들어설 세종집무실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안이 확정이 됐고요. 2030년 상반기쯤에 준공 목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제공모전 결과 발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실행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간에 그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고 이제 그
세종시에 들어갈 국회 의사당 건물도 이제 함께 다 기획이 돼서 공간 배치가 지금 이루어진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세종 국회의사당은 2033년 또 대통령 집무실은 2030년까지 이제 준공 목표인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은 조금 준공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 집권 기간 내에 이제 완성을 해서 아마 다시 한번 세종 집무실로 이제 집무 공간을 이전을 하는 그런 또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해수부가 개청식을 갖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차 부산을 찾게 되는데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부산 지역에서 가장 또 희망해 왔던 뭐 부산 지역 기준으로 보자면 23년 수건 사업이 풀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해양 수도로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북극 항로하고 이제 관련해서 부산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 이제 이런 이제 정부의 목표가 있는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일단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처 전체를 좀 이전을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중요한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시대가 열릴까요? 네, 그 뭐 앞으로도 이제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해양수산부가 내려가면서 이제 관련 대기업들도 좀 함께 좀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죠. 지금 뭐 그 해운사들도 이제 일부 이전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정부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HMM이 이제 과연 이제 내려가느냐 마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도 이전하고 그 해운 관련한 업체들도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일종의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훨씬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양 도시, 해양 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북극 항로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뭐 기존에 이제 그 운송, 특히 이제 한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최대 항구가 이제 그 로테르담인데,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가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남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로잖아요. 이걸 이제 북극 항로로 해서 북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13,000km로 거리가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다만 이제 유빙들이 많이 떠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좀 통과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용도 그래서 좀 발생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네. 그렇더라도 일단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항로가 이제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30일 걸렸다면 네.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20일밖에 안 걸리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절감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북극 항로 시대가 오면은 부가 효과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실제로 10대 해운사 두 곳도 이번에 부산으로 함께 옮기지 않습니까? 네, 지역 활성화 효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산 지역 경제가 최근 이제 뭐 굉장히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해운업이 다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이제 부산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부경대를 비롯해서 이제 부산 지역의 그 해운 관련한 학과들을 이제 운영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출신들이 이제 뭐 졸업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냥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수부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 업무보고 의미 짚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뭐 올해 지금 업무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실시간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화제를 낳기도 하고 또 많은 논란을 이제 유발하기도 좀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끝까지 생중계로 이제 해서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번에 그 업무 보고한 기관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한 네. 233개 정도 기관이 이제 되는 거고요. 해양수산부가 이제 그 마지막 그걸 이제 대미를 장식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